우리는 스포츠 하면 보통 전설적인 선수를 떠올리는데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나 프로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 그리고 테니스의 여왕 세레나 윌리엄스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탄생하려면 프로스포츠 협회나 구단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조력자가 꼭 필요하답니다. 저는 오늘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조력자 헌트 집안에 대한 얘기를 다룰 텐데요. 헌트 집안의 1세대는 초기 사업 자금을 포커 게임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석유 탐사로 재벌이 되었고요. 그리고 2대째 와서 프로스포츠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미국 기업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것인데요. 헌트 집안은 프로 미식축구와 프로 사커, 그리고 프로 테니스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스포츠 산업의 제왕 헌트 집안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헌트 집안을 일으킨 H.L. 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930년대 텍사스 유전 개발로 40대 재벌이 된 사람이지만 아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랍니다. 집은 원래 꽤 잘 살았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은 장애물일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는 돈에 대한 열정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그의 재능에 딱 맞는 직업이 프로 도박꾼이지요. 헌트는 20대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포커 플레이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커로 돈을 벌 때마다 미국 남부 지역 여기저기에서 유전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유전 탐사가 도박보다는 장기적으로 승산이 높은 투자라고 본 것이죠. 헌트가 재벌로 등극하게 된 계기는 텍사스 동부 유전의 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1936년 그의 나이 47살에 한 석유 투기꾼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주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헌트 오일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300억 원을 주고 산 것인데요.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헌트는 20여 년 동안 도박과 유전 투기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0만 달러를 주고 산 텍사스 동부 유전은 몇백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대박이 난 것이죠. 1957년 포춘 잡지는 헌트의 재산을 4억 달러에서 7억 달러로 평가하면서 미국 내 8위 안에 드는 부자라고 추정했는데요. 헌트가 축적한 재산 규모에 비해서 그의 사업에 대한 연구나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주로 도박이나 유전 특기로 벌었기 때문에 배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와 관련된 비밀스런 스캔들과 음모론은 기록이 넘쳐난답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죠. 그들 중 한두 개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일단 베일에 쌓인 복잡한 가정사로 유명한데요. 3명의 부인에서 15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혼하고 3명의 부인과 산 것이 아니라 동시에 3명의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점이 평범하지 않지요. 중동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중혼이 불가하기 때문에 헌트는 두 번째 부인에게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고 다른 이름으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부인과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거액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일종의 재산 상속을 한 것이지요. 세 번째 부인과는 결혼은 하지 않고 4명의 자녀를 낳고 살림을 차린 것인데요. 이 여성은 헌트가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하고 나서 이 세 번째 부인과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첫 번째 부인과 주변 지인들은 헌트가 새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헌트가 죽기 전까지 몰랐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헌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유명한 스캔들이 있는데요. 그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랍니다. 대통령 암살이 있던 전날 저녁에 달라스의 한 저택에서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파티에는 헌트를 비롯해서 린던 존슨, 에드가 후버, 리차드 닉슨 등 공화당 거물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린던 존슨이 내일이 되면 그 빌어먹을 케네디 가문은 다시는 나를 곤란하게 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 그런 파티는 없었고 소문에서 언급된 몇몇 정치인들은 그날 달러스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음모론이 있지요. 헌트가 케네디 암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퍼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골수 우익 정치 논리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공산주의를 혐오했고 흑인을 아프리카로 추방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조차 그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수백만 청취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답니다. 헌트가 왜 이런 정치적 행동을 했는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정치가 정말 하고 싶었다면 자신이 직접 나설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보수 정치인들이 그의 사업을 특별히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요. H.L. 헌트는 1974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버렸는데요. 사망과 함께 그가 남긴 재산은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0조 원 정도 되지요. 11명의 자녀들 중에 8명은 평생 부자로 그냥 편하게 살았고요. 야심을 갖고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선 자녀는 딱 3명이 있답니다. 이들 중에 두 형제는 1979년 말에 세계 은시장을 매점 매석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세계 은시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물 자산과 선물 계약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엄청 위험한 짓을 한 것이죠. 아버지의 도박꾼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요. 1980년 1월 온스당 6달러이던 은 가격이 거의 5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이들의 보유자산 가치는 45억 달러로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면서 은 가격은 하루 만에 50달러에서 10달러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 날을 주식시장에서는 실버 Thursday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은 가격 폭락과 함께 헌트 형제는 약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5조 원 이상을 하루아침에 날린 것이죠. 또한 은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정부 조사를 받고 법정투쟁을 하면서 헌트 가문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했고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 11명의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를 능가하는 업적을 쌓은 아들은 라마 헌트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아주 좋아해서 대학에서는 미식축구 선수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라마는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프로 미식축구 구단을 하나 사기로 결정했는데요. 미국의 재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취미생활이지요. 본인이 대학 시절 미식축구 선수 생활도 했으니까요. 라마는 NFL, 즉 프로 미식축구협회를 접촉해서 축구팀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달라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데 연고팀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지요. 축구팀 수를 너무 빨리 늘리게 되면 시장이 포화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가 NFL의 거절 사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축구팀 하나를 사서 연고를 달라스로 옮기려 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 라마 헌트는 사업가다운 기질을 발휘하는데요. 잘 알고 지내던 재벌들을 동원해서 NFL에 대항하는 새로운 미식축구 리그를 아예 설립한답니다. 기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라는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지혜이지요. 1959년 NFL에 대항하는 AFL 미식축구 리그가 이렇게 탄생된 것이랍니다. 라마는 AFL 소속의 미식축구팀 달라스 텍산스의 구단주가 되었고요. NFL은 이런 라마의 행보에 화가 많이 났겠죠. 라마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NFL은 이듬해 달라스에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는 새로운 미식축구팀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달라스에는 미식축구팀이 2개나 갑자기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라마 헌트는 NFL과는 달리 합리적인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달라스는 2개 미식축구팀을 수용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1963년 연고지를 캔사스시티로 이전했답니다. 축구팀 이름은 캔사스시티 칩스로 바꿨지요. 이 팀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프로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후에 라마 헌트의 노력으로 1966년 NFL과 AFL은 결국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합병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해부터 NFL과 AFL 우승팀 간의 챔피언십 경기를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통합협회 지도부는 이 경기를 AFL, NFL 챔피언십 게임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길지요. 반면 라마는 이 경기를 슈퍼볼이라고 개인적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라마는 탁월한 마케팅 감각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마의 자녀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 이름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대부분 기자들이 이 경기를 슈퍼볼이라고 부르면서 1969년부터 협회는 슈퍼볼을 공식적인 상표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좋기도 했지만 저는 라마의 영향력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딱 한 번 있는 슈퍼볼 경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중간에 나오는 가수는 슈퍼볼 출연 자체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슈퍼볼 방송에 등장하는 광고를 내는 기업은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자주 슈퍼볼 광고에 등장하지요. 라마 헌트 집안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진심인 것 같은데요. 라마의 아내 노마 헌트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의 영부인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슈퍼볼 설립 때부터 2023년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모든 슈퍼볼 경기를 현장 관람한 유일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라마 헌트가 미국 스포츠 산업에 미친 영향은 프로 미식 축구에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미식 축구가 있어서 그런지 전통적인 축구, 즉 사커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라마는 미국 내 프로 사커 리그인 MLS를 창립해서 미국 축구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가 미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국 축구 토너먼트인 US 오픈컵을 라마 헌트 US 오픈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006년 라마는 74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클라크 헌트가 헌트 집안의 보스를 맡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의 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랍니다. 그가 책임을 맡은 이후에 캔자스시티 칩스는 슈퍼볼을 3번이나 우승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프로축구팀 운영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지면서 세계 각지의 프로팀 운영자들이 캔자스시티에 있는 헌트의 본사로 앞다퉈 현악을 온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